라스트 트럼프 이후의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after the last Trump. 제12편. 이 대통령은 결국 경무대 경호원의 호위의 차량으로 또는 기차로 대전을 거쳐 대구까지 내려갑니다. 국방부 장관하고 연락이 잘 안 되고 국군 참모총장하고도 연락이 되다가 안 되다가 보고 내용도 보고처마다 다르니 일단 피하고 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도너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한 미군 간부에 의하면 국군 방어태세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공산군이 밀물 쓸려오는 것처럼 남하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와보니 너무 지나치게 빨리 피난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도 신뢰성이 있는 측근 미군 장교에 의하면 미군 특공대가 일본에서 긴급 투입되어 오산 부근에 방어선이 형성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단 안심합니다. 그 강한 일본군을 짓누른 미군이 투입되니 당연히 전세가 획 바뀌고 공산군은 겁에 질려 도망가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대전으로 돌아와 충청남도 도지사 저택에 들어와 그 악명 높은 대전 방송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만 대전에 있는 도지사 저택에서 이 대통령의 서명을 녹음하여 전국의 라디오 방송을 하게 되는데 주 내용은 본인은 경성을 국군과 함께 꿋꿋이 지키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도 같이 노력해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그릇된 방송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피난을 늦추게 되어 불필요한 희생양이 된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산에 간급 투입된 특수임무 부대에 찰스 스미스 중령이 지휘를 맡게 되는데 본인은 전투 경험이 풍부한 쪽이었지만 그 졸병 부하들은 10대, 20대 초반 보병이었으며 전투 경력이 전혀 없는 병사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500명쯤 되는 규모의 미군 특수임무 부대가 40여 대의 T-34 탱크 및 장갑차와 약 5,000명 규모의 북한 기병대를 오산에서 접전하는데 스미스 중령은 오산 지형을 잘 이용한 작전을 짜는데 인원도 역부족이고 무기도 바주카 등 병포밖에 없어 결국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고 후퇴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중소령급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들 메가더 장군이 지시한 작전이라 그가 책임을 질 일인데 메가더는 자신의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리얼리티 TV쇼 호스트 출신 모 대통령을 상기시키지 않나요? 나르시시스트의 공통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거나 얼터너티브 팩트를 창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돌리거나 하지요. 하여튼 다른 장군들은 다들 병사를 자살시키는 또라이 작전이라고 하며 말렸지만 트루먼 대통령의 미숙함을 틈타 윗선에서 OK를 받고 작전 수행에 들어갑니다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메가더 장군은 살아남은 스미스 부대원의 용감함을 높이 평가하며 그들에게 여러 훈장과 승진을 합동참모본부에 권유합니다. 메가더 장군은 스미스 부대의 희생에 의해 북한의 남하가 약 10일 정도 지연되어 아군이 부산 퍼리미터를 유지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고 우깁니다. 하여튼 머리를 잃은 국군은 우르르 무너지고 부산 퍼리미터로 후퇴합니다. 이 대통령은 일명 007 작전을 버금가는 탈출 작전처럼 대전에서 지그재그하면서 부산으로 피난옵니다. 하지만 그는 말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실질적인 주권은 미군에게 다시 넘긴 셈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상남도 도지사 관처로 들어와 거기서 삼엄한 호위 속에서 피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역시 경험 부족으로 트루먼 대통령은 국제정서에 약했습니다. 유럽 쪽은 명장 아이젠하워와 브래들리가 맡고 있으니 그럭저럭 꾸려갈 수 있었습니다만 극동아에는 지역 정세에 밝은 친일 인사는 몇 명 있었으나 메가더 장군의 전면 맡기기는 무리였습니다. 요즘 공개되는 중러 군사 극비 문서를 보면 소련 측은 6.25가 나고 수달 후 곧 미군 측하고 협상에 들어갑니다. 소련 측은 되도록이면 북한 공산 정권을 강화하려 합니다.
고로 되도록이면 민주, 자본주의 및 친일 친미, 인사를 제거하거나 남한 쪽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남북한의 국경을 38선이 아닌 남쪽으로 이동시키려 합니다. 아마 6.25 발생 후 2달 지나 부산 퍼리미터가 성립된 후 금강과 낙동강을 위주로 해서 국경을 만들었으면 소련 측은 합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만이 고구려에 밀려 작았을 때의 국경과 비슷하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수도가 서울이 되었겠고 남한의 수도는 부산이었겠지요. 그러면 전쟁은 석 달 만에 종료되었겠지요. 그러면 사상자도 몇백만에 달하지는 않았겠지요. 아마 부산 퍼리미터가 성립돼 어느 정도 양쪽의 군사력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미군 측이 합의해 주었다면 북조선 주식회사에 벤처 투자에서 대박이 터져 구글이 된 셈이 됩니다. 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미확인된 채 트루먼 대통령, 메가더 측이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중 워싱턴의 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를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대일본제국을 무찌르고 슈퍼파워로 부상한 미군은 결국 해양 세력입니다. 그 성질상. 만약 한반도가 공산권에 완전히 넘어갔었다면 소련의 부항구를 제공하는 꼴이었고 그 해양선이 미군 점령, 일본 본토를 가까운 거리에서 맛보게 되었을 겁니다. 미군 합동참모본부는 일단 필요한 병력을 급파하여 부산 퍼리미터를 유지하지만 그 후 심고에 빠집니다. 소련 측에서는 계속 휴전을 하고자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휴전 선의점 0을 어디에 두는 것이 문제점이었습니다. 일단 하늘과 바다를 미 해군과 공군이 완전 지배하고 있는 이상 북한 측이 부산 퍼리미터를 파열한다거나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미군 합동참모본부는 메가더 장군을 쏙 빼고 독자적으로 한반도에 극비 첩보라인을 만듭니다. 합참수뇌부는 극비 인텔리전스 보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한반도 전황을 정리합니다. 1이에요. 1? 중공군이 만주 연주 지역에 대규모로 집결되고 있고 일부 조선족 부대가 북한에 파견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한반도의 전격적인 대규모 침략 가능성은 낮음. 2예요. 소련 측은 군사적으로 중공군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재고 군자물이거나 구식 장비임. 그리고 3이에요. 소련 측이 북한에 지속적으로 원료 및 군자물을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증가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 4입니다. 4는 북한의 보급선이 차단되면 북한군은 부산 퍼리미터를 유지 못함. 5. 소련 측에 약간의 해군과 공군의 간섭이 있으나 한반도의 항공과 해양은 미군이 완전 장악. 미군 합동참모본부는 위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분산된 국군 부대를 수습하여 5만 전투보병과 지원군 5만 명을 편성하고 미군 보포병 위주로 해병대 및 엔지니어 등 특수부대를 합하여 약 10만 명을 파병하고 이에 아울러 탱크와 장갑차 500대, 대포 천경 등 이를 지원하는 기병대로 구 38선까지 원상복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해군의 전폭적인 지원 및 공군의 전략적인 폭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 트루먼 대통령은 일단 반공 전략이라는 프레임을 짜고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 유엔 결의안 등 적법한 절차를 밟습니다. 민주당의 좌파 성향을 반대하는 야당도 거국적 반공 피버에 휩쓸려 국회는 넉넉하게 12억 불에 달하는 한국전 국방비 추경에 합의합니다. 부산 퍼리미터가 형성되고 어느 정도 안정하게 고착되고 9월 초쯤에는 미군의 대반격 작전을 집행하기 위한 병력과 군자물은 다 완비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탱크, 장갑차, 대포, 대차포 등이 전장에 투입되자 북한군의 선봉대였던 약 200여 대의 소련제 T-34 탱크가 거의 무력화됩니다. 미 공군이 융단 폭격에 주요 공급 농하죠. 끊기자 북한군은 조금씩 밀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최신형 ML-24 탱크가 약진하는데 미군 합동참모본부의 큰 틀의 작전은 동서해안의 소규모 특공 상륙작전을 개시하면서 미군을 서, 중, 동 세 공격대로 나뉘어 힘쳐 협공하는 것이었습니다.
9월 초쯤에 본격적으로 개시, 연말까지 38선까지 단계적으로 북상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메가더 장군이 렌치를 던집니다. 일단 메가더 장군의 개인적인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별 5개를 단 극동아시아의 최고 지휘관이라고는 하나, 결국 한참 후배의 워싱턴 본부 참모진에서 명령을 받아야 하는 처지이니 모 가오를 중요시하는 동양 문화권용 명예직 회장이 된 꼴이었습니다. 일본을 크리스천으로 개종시키려고 했으나 실패했다고 자평하던 척 군 쪽으로부터 정계로 벌써 멘탈이 돌아간 상황이었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그의 꿈이었죠. 메가더 장군은 생각합니다. 트루먼 같은 촌놈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 자기도 당연히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먼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자리를 확고하게 하려면 기회가 있을 때 전장에서 큰 건 하나를 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같은 큰 건. 메가더 장군의 집요한 인천 상륙작전의 강행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미 해군 참모진하고는 이를 가는 앙숙이고 공군하고도 별 사이가 안 좋고 하여튼 전략적으로 그리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인천 상륙작전을 강행합니다. 미국 국회 공화당 측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어 잔고가 남아있고 또 그쪽에 메가더 팬이 꽤 있는지라 군사 필요성보다는 정치 필요성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미군 참모진에서는 해군의 최소한의 참여를 전제로 하여 해병대와 육군 병력으로 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밀설물차가 그렇게 심한 인천으로 일부 병력이 상륙합니다. 육해 공군 간의 갈등과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웃지도 못하는 웃긴 일들이 생기고 불필요하게 사망자가 나오고 또 여기에 상륙작전에 익숙지 못한 국군과 민간인이 엇갈려 사람이 죽어나가니 참 개탄할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정보가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미군에서 원하는 정보만 흘려보내 언론에서 실으니 성공하거나 좋은 내용만 외부에 알려지고 오류 실패는 극기로 처리되어 보내집니다. 메가더 장군 아니면 미군 이미지에 먹칠하는 정보는 일체 밀폐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총괄 계획하고 지휘했다고 알려진 메가더 장군은 당시 그런 이미지를 피할하기 위해 미군 영화 제작팀을 동원해 그럴듯한 영상과 사진을 찍습니다. 슬쩍 빠져나온 얘기로서 이런 PR 공작에 참여한 관련자에 의하면 그의 허상, 오만함에 혀를 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PR 공작으로 인해 외부에서는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대성공으로 인정됩니다. 지금도 많은 교과서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천재적인 메가더 장군의 산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압도적인 파이어 파워를 앞에 세워 인천, 김포 그리고 경성을 탈환합니다.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병력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부산 퍼리미터에서 북상하고 있는 8년대 소속 부대들과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아 대부분의 북한군은 중장비 무기를 이송하며 잽싸게 38선 이북에 후퇴해버립니다. 탑상 공론상 그럴듯해 보였던 미군 협공 소탕 작전은 훗날 실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어찌 되었든 미군은 일단 경성을 탈환하고 38선까지 진군합니다. 후퇴하는 북한군이 너무 허약해 앞으로 나가다 보니 어느새 38선을 헐넘게 됩니다. 접전 요령으로는 38선 이북이라도 북한군의 군사기지 등 주요 타겟와 공격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아군은 크로스로드에 섭니다. 한쪽에는 북한군이 남한의 맥을 끊으려 남침한 것처럼 보였듯이 미군도 북쪽 끝까지 북상하자는 북벌론자도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38선의 강고한 방어선을 구축하여 전전 현상 유지를 주장하는 신중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미국이 선택한 길은 트루먼 대통령이 갈팡질팡하는 미숙한 대처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일단 한반도 국제정세에 대해 무지하니 메가더 장군 같은 노땅으로부터 조언을 구하는데 그의 판단은 한반도의 역사 및 지정학적 현실과 너무 멀었습니다. 글쎄요, 인종차별적인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오리엔탈리즘의 고정관념의 탓일까요? 메가더 장군은 중공군을 깔보고 소련군을 90군대라고 봅니다.
메가더 장군 및 그 수하 극반공 매파는 미군의 압도적으로 월등한 공군과 해군, 최첨단 중장비 무기를 활용해 북한 공산 세력을 싹쓸이 제거해버리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아마 원자폭탄을 들인 무기, 과대평가한 면도 있었습니다. 극반공 매파의 의견은 중공, 소련 공산군의 개입 가능성은 매우 낮고 개입해와도 적절하게 대처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에 조목조목 반론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트루먼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지시로 결국 메가더 장군에게 방대한 군권을 부여하는 계기가 됩니다. 반공광풍에 휩쓸려 미군 8사단 주요 부대는 압록강의 압록까지 쭉 밀고 나갑니다. 결국 조선족이 부대인 중공군이 개입하게 되고 한국전쟁은 불필요하게 3년 지속되었고 38선을 두고 앞치고 뒤치고 해서 군 민간인을 포함해 약 300만 명이 사망합니다. 이건 그 거창했던 태평양 전쟁의 사망차 수보다 많은 수입니다. 여기서 한국전쟁의 성질에 대해서 첨언하겠습니다. 유엔이 개입되고 소련, 중공, 미국 등 여러 나라가 공산대 반공산편으로 나뉘어 싸우니 국제전은 국제전인데 한반도 안에서 그 전투 범위가 한정되었으니 내란이라고 봐야 할까요? 지정학 세력 분석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고원 세력과 중원 세력이 공산주의라는 엄브렐러에 들어가 한반도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이 대일 본제국을 대체하여 해양 세력으로 부상하는데 이도 한반도에서 세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토종 반도 세력은 남북으로 열되어 미, 소, 중 세대국에 복속됩니다. 이들 세력의 대접전이 바로 한국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국제 법치주의의 눈으로 한국 전쟁을 분석해 봅시다. 대일본제국의 한국 후 한반도를 포함한 그 영토의 주권은 연합국으로 이전됩니다. 소련군이 만주 및 한반도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 연합국 내 협상에 의해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인 주권이 미, 소, 군정으로 두 동강 났다고 보면 됩니다. 소련군은 주권의 일부를 조선인민공화국에 위탁했고 미군도 남한 부분을 대한민국에 위탁했다고 봅시다. 그럼 한국전쟁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위탁기관인 북한이 남쪽을 침범한 것으로 두 위탁기관 간의 전쟁, 즉 실질적으로 소련이 발발한 미, 소 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 국제관계에서는 실질적인 당사자 및 전황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형식적인 외형만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몸통보다 가오 중심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미, 소는 쏙 빠지고 6.25는 한국내전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미군이 직접 개입하여 38선을 넘어 북침한 것은 몸통을 직접 보인 격으로 미군이 피위탁기관인 북한을 침범한 것이 되므로 이렇게 보면 북한이 전쟁 발발국이 아니고 미국이 침범자가 됩니다. 하여튼 간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애매모호한 문구의 유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고 해도 공산권이 불참한 가운데 결의된 것이라 그 효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극동화 국제정서와 국제법을 파악하고 있던 일부 미국 합참진을 포함한 인사들은 압도적인 군사 우월 상태에도 불구하고 38선을 넘는 것을 꺼려했고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를 직언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중공의 학자들이 한국전쟁을 항미원 조전쟁으로 부르는데 이것이 올바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트루먼 대통령도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과거 루스벨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간이라고 했던 메가더 장군을 자릅니다. 6.25 발발 후 3년이나 지나 스탈린도 저 세상으로 가고 전쟁은 군 민간인 약 300만의 목숨을 뺏어가고 휴전이 성립됩니다. 메가더 장군은 미국으로 돌아와 자국민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습니다. 국회에서도 굿바이 연설을 합니다. 군복을 벗고 민간인이 되어 차기 공화당 후보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만 미군 PR팀의 코쿤에서 벗어나 일반 미디어에 꾸밈없이 노출되자 발가벗은 임금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는 공인의 삶에서 조용하게 벗어나 시골로 귀향합니다. 개성을 포함한 옹진반도는
완전히 북한에 넘어갑니다. 남한이 강원도의 산악지역 일부를 얻게 되어 면전면에서 내게인이라고는 하지만 금 한 돈 주고 동서돈 받는 격이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분계선, 즉 휴전선 영어로 Military Demarcation Line은 한반도의 남북을 분단하여 1층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계를 이루는 지도상의 선입니다. 1953년 7월 27일 발효된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체결 당시 임진강에서 동해안까지 총 1292개의 말뚝을 받고 이 말뚝을 이은 약 240km의 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합니다. 한반도가 가끔 토끼 아니면 호랑이로 비유되기도 하지만 여기다가 대략 심장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말뚝을 박은 것입니다. 군사분계선에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 범위에는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인 비무장지대 별칭 DMZ가 설정되어 있으나 이 근처에는 각종 무장초소, 지뢰 등 군사적 요소가 설치되어 있어 비무장이란 단어의 사용이 어색할 정도입니다. 해안선은 분쟁 소지를 남겨가며 애매모호한 문구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끊고 제11편을 마치겠습니다. 제13편을 기대해주세요. 라스트 트럼프 이후에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after the last Trump. Written and produced by Dan Barrowman.